안녕하십니까, 한관현입니다. 자, 저번 강의 때 제가 제주 2공항 팩터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 연말 안에 이제 기본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찬반 투표 관계없이 기본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예산이 편성되고, 제가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팩터로 이렇게 우리가 팩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유튜버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버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또 부동산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이제 육지에 제 고향이 울산이니까 육지에 이제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근데 저희들 전문가들은 시군 도시계획 관련된 2030년 도시계획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조례나 변경된 것부터 해서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자료들, 고시된 것을 다 종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비전문가 분들은 뭐냐면 카드라 하는 그 팩트와 관계없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원래 서울에 계신 분보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양에 계신 분보다 안 가보신 분들이 더 한양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신다 할 정도로 이제 목소리 크신 분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은 가능한 전문가들 공부를 제주도 관련 전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제주도 입도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데 정확한 도움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공항은 고시가 된다는 것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 접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공항이 발표가 되고 나면, 고시가 되고 나면 과연 어디로 투자할 것인가? 제주도 이 공항 고시가 되고 나면 어디로 투자할 것인가? 어디가 좋은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조례, 그 다음에 고시된 것, 그 다음 도시계획 위반된 것, 이런 자료를 다 토대로 고객들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는데, 공통분모, 공통적인 거 꼭 체크해야 될 것. 이게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요, 단독으로 건축 가능한 것. 제가 이걸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옛날에 기획부동산한테 땅을 매입하신 분들이 지분으로 많이 투자를 하죠. 거기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무엇이 될 것이야, 여기 개발될 것이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소액으로 한 땅에 적게는 10명부터 많게는 7, 80명, 100명까지도 이렇게 한 큰 땅에 지분이 돼 있어요. 그럼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단독으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단독으로 건축 가능한 땅을 해야 된다는 게 공통분모입니다. 요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공통분모는 확장성이 있는 것. 인프라 확장성, 이거는 이것도 꼭 강조를 합니다. 인프라 확장성. 쉽게 말씀드리면, 부도심이나 취락지구나 가까이 멀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와 호수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육지하고는 다르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건축에 인프라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들 인프라는
무엇하고 관련이 있냐면 상수도하고 오수관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상수관로 오수관로가 없으면은 아무리 도로가 좋고 저기 뭐 제주도 가면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보면 도로도 참 잘 돼 있고 정말 뭐 전봇대 쭉 나열돼 있고 도로 잘 돼 있고 주변에 뭐 봄 되면 유채꽃부터 해서 아주 멋진 곳이죠. 경관이 너무 멋져요. 그런데 거기는 상수관로, 오수관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건축이 안 되죠. 중산간에도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 땅이 왜 비쌉니까? 여기 땅이 산데 저기는 비싼데 저기는 산데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다 땅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야 거기에 땅이 그만큼 비싸나? 여기는 땅이 되게 싸네. 이런 내용들 보면 땅속에 다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만 우리가 보면 안 된다. 카드락하는 말이 있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프라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에 좀 이반되는 도시계획 이반 요거는 미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이반은 꼭 참고를 하라. 요거는 미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보면은 우리가 동서남북을 해서 이 도시가 이제 뭐 제주시, 서귀포시, 그 다음에 여기 동쪽에 성산, 그 다음에 서쪽에 대전, 한경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도시계획 기반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런 도시계획 2030년 시군 도시계획 기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든지 아니면 제주도의 그 고시해놨는 내용들에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걸 도시계획 기반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도시가 동쪽은 이래 되고 서쪽은 이래 되고 뭐 남쪽은 이래 되고 이 구성이 이 권력별로 구성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도시계획 기반을 꼭 참고라. 이게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주도는 제가 좀 이따 사진도 이렇게 조망과 뷰가 제주도가 여러분 이왕이면 제주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땅, 좋은 주택, 좋은 상가를 부동산을 매입하시려면은 제주도는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뷰 이게 뷰가 꼭 먼 바다 뷰가 보이면 제일 좋고요. 이 먼 바다 뷰가 보이는 곳하고 안 보이는 곳하고 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보면 또 그걸 느껴요. 그럼 이 뷰가 바다 뷰가 아니더라도 이 뷰가 참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바다 뷰가 아니더라도 숲세권에서 바라보는 앞에 이렇게 막힘이 없는 확 트인 곳 제가 좀 더 사진으로 잠시 보여주겠는데 그런 내용들 참고로 이게 공통분모입니다. 이게 공통분모. 자, 이 공통분모는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동서남북 어디로 투자할 것인가 한번 봅시다. 자, 동쪽 이 좀 지울게요. 동쪽은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봅시다. 동쪽은 일단은 성산 주변인데 여러분 아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거. 자, 여기는 뭐냐면 토지든 주택이든 상가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이런데 집합상가도 있고 다 마찬가지로 실거주가 목적이죠. 좋게는 가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거주가 외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바로 여기는 항상 점검의 대상이에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민이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바로 강제 이행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가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단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서울도 마찬가지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상가를 매입을 하시면 이제 임대 정도는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실제로 임대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강화된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쪽은 되게 가장 투자 가치가 있죠.
지금 가격도 많이 상승대가 있습니다. 상승대가 있는데 저는 무슨 말이냐면은 조건만 본인의 거주 조건만 되면 위장 전입 안 됩니다. 늘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요. 거주 조건만 되면 최고로 굿이다, 좋다, 굿, 좋습니다. 동쪽은. 자, 그래서 동쪽은 뭐 성산대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쪽은요, 이거는 영원한 투자처입니다. 영원한 투자처죠. 꾸준한 투자처입니다. 꾸준한. 왜? 미래로 이렇게 보면 가장 꾸준한 투자처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서쪽은 여러분들이 시군 도시계획 위반 내용을 쭉 보시면 여기는 확장성이 굉장히 많죠. 확장성과 거점 인프라가 잘 돼 있죠. 거점 인프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점이 좋으면 여기 확장성이 있죠. 쉽게 말하면 영어 교육도시, 신화월드타운 이런 건 다 어떻게 보면 신도심에 기준해서 모든 그 상수관, 오수관이 그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 자체도 아주 그 관이 큰, 그걸 쉽게 말하면 그 토목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신도심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평야지대라서 확장성이 넓은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도심이 이제 확장을 한다면은 부도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부도심이 아니고 읍면단위 부도심인데 뭐 은행, 약국, 뭐 금융기관, 뭐 그다음에 뭐 쇼핑,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 확장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꼭 아셔야 돼요. 이 영교와 신화월드타운 여기는요 아주 거점이 신도심 기준으로 해서 도로가 형성됐고 옛날 구도심이 아니다는 거죠. 최근에 전부 다 2013년, 15년, 16년 이때 전부 다 완성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신도심에 대한 도로와 상하수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야라는 것은 뭐냐면 제주도에는요 오름이 제일 없는 곳이 대정하고 환경 이쪽입니다. 오름이 있으면 오름이 개발이 안 되죠. 오름은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확장을 하려고 해도 오름이 딱 중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도심이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볼 때 확장성은 다른 곳에 비해서 오름도 별로 없고 평야면 여러분들이 도지사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시의 확장을 하려고 할 때 평야가 가장 토목이나 개발 비용이 제일 적게 듭니다. 그리고 오름도 없죠. 그럼 여기는 그러한 그 서쪽은 영원한 투자처, 꾸준한 투자처라고 미래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뷰는 다 공통적인 건데 이러한 어떤 부분들 장점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또 투자를 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서귀포시가 남쪽인데 서귀포시가 남쪽이죠. 여기도 보면 서귀포시도 구도시예요. 구도시. 신도시라고 하면은 그 혁신도시 쪽부터 해서 이렇게 중문 쪽으로 이제 신도심. 여기도 구도심이 있고 제주도에도 신제주, 구제주가 있잖아요. 그래 구도심이 이제 신도심 이 주변에 가까울수록 좋다. 이 제주도 서귀포시도요 지금 도심을 좀 재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육지 같으면 뭐 주택정비사업 지역이라고 해서 재개발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도심 쪽으로 가까울 수 없고 뭐 구도심에도 보면 우리가 그 남원이나 이쪽으로 서귀포시에서 저기 동쪽으로 가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도 구도심이라도 미래를 볼 때 좀 이따 그
북쪽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여기에는 보면 이제 남은 표선의 이 위치는 왜 좋냐면 제2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가까운 곳이 표선이고 남원이죠. 그래서 공항에서 15분, 20분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도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아일랜드 강의 들으니까 남원하고 표선이 제일 좋다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또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개인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어떤 제주도의 도시 계획 입안된 걸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북쪽은요. 북쪽은 보면 이 제주시입니다. 제주시인데 신제주가 있고 구제주가 있죠. 신제주는 여기는 배제합시다.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뭐 땅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신제주는 배제하고 그 구제주 쪽에는 구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2공항도 결국에는 이렇게 고시하지만 지금 신항만 또 30만 평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 신항만이 구제주권에 들어가죠. 예, 제주시의 항구가요. 신항만 주변인데 이 신항만은 미래에 이제 저는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오영 도지사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서귀포 지금 중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이제 크루즈선이 뭐 아시아시 최고의 기항지를 만들겠다. 기항지, 그러니까 크루즈선이 기항하는 곳. 뭐 내년에까지 뭐 300척 이상의 크루즈선이 이제 들어오는데 강정항을 유일하게 지금 강정항밖에 없어요. 강정항으로 다 지금 기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제주시의 신항만도 건설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제주시가 지금 관광 세수와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에 강의했듯이 재작년에 7조 6천억 정도가 관광 수입입니다. 그럼 이제 8조, 9조, 10조, 몇 년 뒤에는 20조 이렇게 되는 거는 금방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공항이 국제선 전용을 한다는데 두고 봐야 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항로가 지금 뭐 중국하고 일본 이렇게 동남아 두 개 노선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항로가 지금 현재 제주항공항이. 근데 이 공항이 형성되면은 뭐 호주든 뉴질랜드든 아시아의 각국 뭐 중국 항로 두 개측될 것이고 일본 그다음에 제주도를 오고 싶어하는 여러 국가에서 이제 항로가 개척이 되겠죠. 항로가 개척되면 지금의 관광 수입 7, 8조보다도 2배, 3배 이렇게 가신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전이라도 공항은 또 시간도 또 걸립니다. 그 전이라도 또 이것도 발표를 하고 나면 우리가 제주도 2030년까지 도시계획 입안되는 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이 도시계획 입안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2공항이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구상권 여기 구제주 쪽에 뭐 주택이다, 토지다, 또 여기 보면 구제주권에 있는 게 이제 가까운 게 이제 조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조천, 구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구자 정도만 가더라도 김영이나 함덕 쪽에 여러분들이 가보셨을 거예요. 해안 쪽은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해안 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오프라인 쪽에 매물을 보시면 해안 쪽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있는데 비싸죠. 되게 비쌉니다. 그게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그 상권 형성이 그렇게 되니까. 또 상권 형성이 이미 돼 있는 데는 이미 벌써 비싸고, 상권 형성이 지금 좀 덜 되어 있어도 상권 형성이 가능성이 있는 해안 쪽도 굉장히 비싸죠. 우리가 애월에 상권 형성이 된 제주시 애월 같은 데 상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해안 쪽에 어떻게 합니까?
700, 800, 1000만 원 합니다. 그냥 일반 농지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들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김영하 함덕만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 상권 형성이 해안에 되어 있죠. 해안도로 쪽에 가격이 얼마 한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500, 600, 700. 거기서 이제 상권 형성을 떠나서 해안 쪽으로 그냥 이렇게 쭉 내려 빙 둘러보면 다 보통 평균 300 이상씩 하죠. 그래서 꼭 그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 해안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아까 제가 공통구매 보면 뷰라고 해놨는데 뷰하고 인프라 형성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제주도의 땅 사는 목적 1.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위치는 제가 방금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동서남북 세 번째 그 다음에 맞는 금액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자 동쪽 한번 봐보십시오. 뭐 꼭 굳이 바다 뷰가 아니더라도 아주 아름답죠. 그죠? 아침 해가 뜨면서 이렇게 삼나무 숲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또 서쪽도 한번 봐보십시오. 먼 바다 뷰에 바라보는 그 노을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또 그렇게 보시면 이 제주도는 자연환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굳이 상권과 해안 뷰만 따라서 비싸게만 가지 마시고 또 땅은 가치는 또 뭐냐면 토목하기도 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뷰도 아주 좋아야 되고 뷰가 어떤 분들은 또 뷰만 따라가다 보니까 밑에 상하수 관련된 부분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토목하기가 힘든 것 땅이 좀 꺼져 있다든지 여러분 땅이 도로보다 푹 꺼져 있는 거하고 땅이 도로보다 약간 상지인 경우하고 가격 차이가 많으면 2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죠. 뭐 예를 들어서 대전읍에 어떤 무슨 신돌이라고 해봅시다. A라는 땅은 해안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근데 도로보다 푹 꺼져 있어요. B라는 땅은 해안하고 조금 더 떨어져 있어요. 근데 도로보다 상지입니다. 근데 가격은 똑같아. 그러면서 제가 B라는 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뭐라고 하면 A 저 해안 가까이 있는 A 땅이 100만 원인데 뭐 B 이거는 100만 원이야?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토목을 해도 상하수관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면 이 땅의 가치는 높습니다. 그래서 땅만 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모든 걸 다 종합해서 가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고객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땅이라는 것은 전문가와 항상 상담을 해야 된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또 이제 아까 방금 사진을 보여드렸지만은 북쪽 같은 경우에 사진 한번 보시죠. 북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이 새들부름부터 해서 하늘이 맑은 이런 어떤 아름다운 뷰도 우리가 감상을 할 수가 있고 제주도의 환경은 동서남북 다 아름답습니다. 그 특색이 다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은 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뭐 2번이든 3번이든 전문가하고 전문가라는 것은 제주도의 조례나 그 다음 땅속에 숨어있는 것도 다 합니다. 상하수 관로부터 해서 토목 비용까지 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확장성 인프라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죠. 전문가하고 상담을 실컷 하고 하시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육지의 어떤 부동산, 육지의 어떤 그 제주도에 좀 살다가 오신 분, 이런 분들에게 뭐 어떻다 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갑자기 뭐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 움직여버립니다.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셔가지고 좋은 토지, 좋은 주택, 좋은 상가 위치를 그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렇게 매입을 하셔가지고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 아일랜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팩트 위주의 설명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좋은 인연을 맺는데 아마 좋은 어떤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욱더 팩트 위주의 설명을 앞으로 계속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상담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한국아일랜드였습니다. 좋은 일이 바랍니다.